자, 그럼 이어서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교시의 시작은 이 노인복지 사업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뭐 노인 요양을 위한 어떤 그 사업 내용, 그 다음에 치매나 건강 보장을 위한 내용들, 그리고 노인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사업이라던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그리고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눈이 안 좋았을 때 눈을 치료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관절이 안 좋았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거라던가 이런 이제 돌봄이라던가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로 효친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존중을 해주고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들이 이 경로 효친 사상이나 노인 부양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로 효친 사상이라던가 노인 부양 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재고하는 이런 제도라던가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이 노인복지 사업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이제 돌아가셨을 때 장사시설 이제 뭐 장례식장이라던가 납골당이라던가 추모공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뭐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뭐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지원 사업 중에 이제 주가 되는 게 이 치매 사업하고 건강 보장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매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치매 안심센터인데요. 이 치매 안심센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앙 지역 치매센터가 있고 지역 치매센터가 있는데, 이렇게 광역 치매센터를 운영을 해서 어떤 뭐 서비스의 이제 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꿔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보는 이런 광역 치매센터가 운영이 되고, 이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을 한다던가, 뭐 요양병원 같은 경우 치매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치매 안심병원, 그러니까 치매 안심병원 같은 경우는 치매인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시설 같은 경우도 치매 중심으로 시설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돌봐주시는 이제 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여러 그 관계자들이 이제 치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근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치매 안심센터나 국립요양병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종노인 발생 예방 및 찾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배회 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이제 나가서 우리가 이제 치매이신 분들의 인지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내 집을 못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집을 잊어버린 실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의 발생 예방이라던가 찾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뭐 그 배회 감지기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보편화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공공 후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뭔가 좀 결정하기 어렵거나 그러면은 후견인 제도를 둬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좀 그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후견을 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실명 예방, 그래서 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신,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무릎 관절이 안 좋으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을 해준다던가, 노인 건강 진단을 조금 더 뭐 확대를 한다던가, 치매 극복의 날 행사,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무슨 날 많았단 말이에요. 뭐 어버이날도 있고 노인의 날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치매 극복의 날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치매를 조금 더 경각시키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 그래서 뭐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산책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더 좋습니다. 뭐 이런 이제 행사를 한다던가, 이 모든 것들에 속하는 것이 치매 사업 플러스 건강 보장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면, 치매 안심센터는 누가 주로 운영을 하냐면 시군구 보건소에서 이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주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장소도 만들고 그거를 운영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업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치매 안심센터는 보건소에 있어요. 그래서 각각 뭐 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시 뭐 광주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무슨 군 무슨 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 군, 구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또 지역 주민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중기, 말기라던가 이런 이제 모든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상태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사업의 주체가 시, 군, 구에 있는 보건소이기는 하지만 외부 서비스하고도 연계한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 아까 앞에서 실종 노인 발생 예방 이런 거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외부 서비스, 뭐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외부 서비스하고도 연계를 하고, 또 치매 어르신이나 가족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담 코디네이터를 1대1로 매칭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사람을 돌봐드리다 보면 놓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 코디네이터를 매칭을 해서 뭔가 이제 뭐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 코디네이터가 누구다라는 거를 알면 그 사람한테 나 이게 좀 어렵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1대1로 매칭을 해 준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돌봄 경로 같은 거를 관리를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뭐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인데 안 오신다? 그러면은 이분은 뭔가가 전화를 한번 해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전화를 드린다던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이 치매 안심센터로 못 오신다라고 하면 뭐 차량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치매 안심센터의 사업 대상은 당연히 치매 어르신인데,
거기에 플러스 일반 노인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걸리신 분들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 노인분들, 아무래도 치매는 젊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는 것보다는 노인분들, 그래서 이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만 60세 넘으신 분들까지가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반 노인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치매 노인이나 치매가 있는 이제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가족이 이제 사업 대상인데, 사업 내용,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일들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 치매 관련 상담이나 조기 검진,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 치매 검사 같은 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치매 진단을 하기 위한 이런 이제 목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서 이제 상담을 한다던가, 아니면 치매에 걸린 환자분들의 등록이나 관리. 그래서 치매 등록을 해 놓으면 어떤 그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잖아요. 약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약을 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약값을 지원해 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또 치매 환자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지 통계 같은 것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서 이제 그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런 것들을 배울 때도 통계에 따라서 전 국민 대비 65세 이상이 몇 %냐 뭐 이거에 따라서 달라졌었잖아요. 근데 치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어느 지역에 치매 환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국가나 정부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는 치매 환자가 100명이 있고 또 한 지역에는 치매 환자가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달라지잖아요. 이런 통계에 맞춰서 또 이제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원,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통계청에 이제 이렇게 통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치매 예방, 교육, 홍보. 그래서 치매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제 교육이라던가, 그 다음에 홍보. 우리 치매 극복의 날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치매 극복의 날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한다던가,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도 이 홍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 그래서 팜플렛 같은 거를 이제 경로당이라던가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보여드린다던가, 플랜카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놓는 게 이 홍보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치매 환자분들의 쉼터. 그래서 이 치매 안심센터에 오시면 이제 일정 시간 동안 편안하게 쉬었다 가고, 또 말을 할 수 있게, 왜 우리 그래도 내가 뭔가 힘든 거를 이제 말을 하면 좀 스트레스 같은 것도 풀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이제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나 치매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쉼터나 아니면 가족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 개선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도
질병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뭐 어디에 가둬놓는다던가, 치매에 걸리면 당연히 함부로 해도 된다던가, 이런 인식을 조금 바꾸는, 개선하는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것도 이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앞에서 성년 후견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이런 이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떤 이제 창의적인 생각이라던가 일상생활에서 해왔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게 치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정을 잘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라던가 변호사 아니면은 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대신 결정을 해줘서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요 제도가 이 공공 후견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치매의 환자분들이 기본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다른 가족이라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조금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후견인을 따로 둘 수 있는 이런 분들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차상위 대상자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좀 가족이 없는,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주변, 아니면 치매 초기이신 분들 같은 경우, 나는 이제 좀 후견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지 자체 장이 인정한 경우라고 해가지고 이장님, 동장님, 이런 사람들이 저분은 좀 그 성년 후견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지원 내용을 보면 일단 후견 심판 청구 절차나 비용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은 후견인이 지정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에도 이제 비용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 후견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활동비, 그러니까 일을 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월 20만 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 차원으로는 노인 실명 예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 주체는 여기 보시면 한국 실명 예방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단 말이에요. 법인으로. 그 법인 재단에서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 노인,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차상위 대상자분들이 이제 주가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정밀하게 눈 검진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눈이 안 좋아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눈이 안 좋은지 정확하게 이제 병원에 가서 눈 검진을 통해서 눈 질환, 눈에 해당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내장이라던가 녹내장, 황화현상, 이런 이제 질병을 빨리 발견을 하고 제때, 적기라는 거는 제때, 그러니까 이렇게 병은 방치하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때 치료를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실명, 눈이 보이지 않도록, 눈이 보이지 않는 게 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명을 예방.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5가지 감각이 있다고 하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이제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이 5가지 감각 중에 잃어버렸을 때 가장 공포감, 가장 두려움을 갖는 감각이 시각이래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장이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밖에 잘 못 나가게 하는 게 또 이 시각이거든요. 근데 실명을 하게 되면 시각이 다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실명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막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막 뚜렷하게 보이지는 못하더라도 일상생활, 내가 어디를 나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시력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지원을 해줘서 어르신이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실명 예방 사업이고요. 일단은 기본은 노인이다 보니까 만 60세 이상 노인분 중에 위에 나왔잖아요.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주로 해가지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해주냐면 노인 개한 수술 지원비, 그 다음에 노인 저시력 예방 교육, 상담, 재활 사업 이런 것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백내장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이라던가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그러니까 막 흐릿하고 안 보이던 눈이 잘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수술비를 지원을 해준다던가 저시력 그러니까 막 눈이 침침하고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 돋보기라던가 아니면 저시력이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노인분들한테 그렇긴 한데 어두운 곳에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켜놓고 계속 집중해서 본다던가 이러면은 시력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는 환한 곳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한다던가 눈이 잘 안 보여졌을 때의 어려움을 상담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시력이 안 좋아졌을 때 이 시력을 조금 더 좋게 하는 방법, 재활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이라던가 시행을 해주는 게 요 노인 실명 예방 사업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관절염 중에 관절염은 우리가 크게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골관절염이라고 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렇게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저희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퇴행성 관절염이 주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무릎 관절이 지속적으로 통증에 시달리거나 그러니까 계속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초기, 중기, 말기가 있다 보니까 중기 이상 되면 이제 걷지 못한다던가 너무 아파서 이제 식사도 잘 못하신다던가 이런 이제 지속적인 통증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돈이 없어서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한다던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이제 수술비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만 60세 이상의 노인 중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는데 초기여가지고 이제 크게 수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 이제 수술비를 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이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관절염인데 중기 말기가 돼서 굉장히 좀 많이 아파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 이제 선정이 되시고 여기에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해서 무릎 관절을 좀 이렇게 다른 걸로 좋은 걸로 바꿔주는 이런 것들을 치환술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준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해당하는 거는 당연히 건강보험에서 이제 그 지원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내야 되는 그 본인 부담금 중에 여기 보면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 모든 과정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 중에 일부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노인 건강 진단이 있는데요. 이 노인 건강 진단은 이제 시군구 보건소에서, 우리 아까 시군구 보건소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치매 안심센터가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도 사업 주체가 시군구 보건소인데, 또 하나가 이 노인 건강 진단이 또 시군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보건소에서는, 그러니까 보건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그리고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국가가 이제 해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게 보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좀 본인 스스로 뭔가 해결하기 어려우신 분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이 더 좋아지게 하는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주는 게 요 노인 건강 진단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 진단도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은 65세 이상이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그러니까 혼자서 생활할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 이런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나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희망자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자.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사무소라던가 이런 데서 명단이 보건소로 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분은 건강진단이 필요하구나. 아니면은 뭐 방문 간호 같은 거를 통해서 쭉 건강관리를 해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선별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방문 건강관리라던가 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시다. 그러면 고혈압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혈압도 재고 또 약도 드셔야 되고 이 고혈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교육도 받으셔야 되는데, 이분의 여건상 이제 병원에 못 가신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르신 댁으로 방문을 해서 이제 혈압도 재드리고 약도 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 방문 건강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의료 서비스를 좀 체계적으로 제공을 해서 이제 뭐 눈 검사를 일반 뭐 안과에 가서 치료를, 그러니까 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이제 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좀 제공하는 게 이 노인 건강 진단인데, 자, 노인 건강 진단은 누가 하느냐? 시군구 보건소에서 주로 담당을 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의 생활 활동하고 사회 활동,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사회 활동과 여가 활동 지원에는 일자리 사업, 그래서 노인 일자리, 그 다음에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던가, 우리 사회 활동 중에 자원봉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인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하기 위한 어떤 이제 조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우리 지자체마다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경로당. 그래서 경로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이 이제 시군구마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거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노인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인분들의 흥미라던가 의욕에 맞춰서 좀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가르치는 장소, 교실을 운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